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10월 16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 국민이 이 북한 만행에 의해서 총격을 받고 총살을 당하고 완전히 조준 총살형이죠. 총살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졌다는 것,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것. 이 사건은 우리가 말을 기사로서 하도 많이 듣고 처음엔 놀랐지만 하도 많이 듣고 해서 이제는 만성화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특히 국가 이 외교 문제라든가 국제 문제라든가 유엔 문제,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지금 오늘의 현주소, 이 정권의 문제, 정권이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정권이 어떠한 정권인가까지 이렇게 정체성까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 그리고 정부의 소위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점을 가지고 있나 없나 라는 그것도 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 정부의 가장 기본 목적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리고 국토를 지켜나간다. 안보. 딱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무슨 총격을 받고 불에 태워지고 한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야만의 어떤 상징이 북한이란 것을 아주 잘 보여준 그런 극명한 사건이고, 외국에서는 외신에서는 굉장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이제 서해에서 실종된 당일날 북한군이 국제 상선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씨를 갖다 수색 중인 우리 측에다가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 그런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15일 어저께 확인됐습니다. 군 통신선은 가동하지 않았지만은 국제 상선 통신망은 24시간 가동되는 겁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남북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가정했기 때문에 받아서 우리 국민이야 거기 손대지만 뭐 하고 얘기를 나누고 뭐 등등 우리의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데 안 밝혔다는 겁니다. 군 통신선은 가동하지 않았지만 국제 상선 통신망은 상시 체제입니다. 원래가 어떤 나라라든가 어떤 정파라든가 어떤 국가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제 상선 통신망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북 간 통신망이 모두 끊겼다며 이시 수색 구조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국제 상선 통신망이란 걸 갖다 존재를 몰랐을까요? 아니죠. 잘 알고 있었죠. 안 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시 피살 엿새 뒤인 지난달 28일 날에야 비로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피살되고 난 엿새 다음에 말이죠. 남북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 참 답답하다 하면서 마치 그래서 사고가 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불가피했다는 불가피성이었습니다. 운명적인 그 판단. 그런데 이 씨 실종 직후부터 북한과의 통신이 가능했다는 사실, 이 씨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사실, 바로 군이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는 바로 그런 지적입니다. 이것이. 이 해군 참모총장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이종호 해군 작전사령관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에서 말이죠.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 부총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서 NLL 가까이 접근했을 때 북한이 국제산성 통신망으로 경고방송을 했느냐 하고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경고방송 했다는 거예요.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경고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하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21일, 22일에도 했느냐 하고 추궁하니까 이번에는 이 사령관이 그렇다. 우리 군은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북에 응답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령관은 이어 북측이 국제산선 통신망으로 일방적인 통신을 했다. 이에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측이 이제 국제 통신망을 상선 통신망으로 일방적인 통신을 했고 이에 대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근 해역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방식의 통신으로 우리 군에 경고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하의원은 통신을 이렇게 접하고 그러면 우리 군이 북측에 실종자 관련 언급을 했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했죠. 아주 송곳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군 참모총장인 부총장은 그거는 없었다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우리 군이 공무원 A씨의 구조 인계 요청 없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소처럼 답신을 했다는 바로 그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을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북한은 이틀에 걸쳐가지고 경고방송을 한 지난달 22일 밤 우리 공무원을 총살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조차 자신들의 배가 표류하면은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인계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우리 군은 북에서 먼저 경고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민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건 바로 군기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해군 군기는 최고였습니다. 바다에 서해 보십시오. 서해해전, 연평해전 그 참 엄청난 그 천안함 그 경계 경비하고 굉장히 우리 해군들이 이 서해바다는 특히 중점적으로 동해바다, 서해바다 거기 NLL 근방 굉장히 조심하고 엄청나게 경계 경비를 잘했는데 지금 이거는 경계 경비가 아니고 국민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해군 참모총장하고 해군 작전사령관이 지금 실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내용상으로 실토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질문을 아주 잘했습니다. 자, 우리 국민은 이제 알았을 겁니다.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북한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연락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결국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밤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통신이 군 통신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는 그 말, 그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피살 여섯째 지난 28일 그런 얘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막혀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숨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상에, 문맥상에. 그래서 어려웠다. 첫째.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이제 서로 협력해서 이런 통신을,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군사통신을 해야 된다. 9.19 군사 합의가 막혔으니까 지금 빨리 또 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군 참모총장하고 작전사령관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이렇게 통신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을 구조 요청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실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화가 납니다.
하이원은 통신을 딱 접하고 우리 군이 북쪽에 실종자 관련 언급을 했느냐 한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없었습니다 하고 말을 흐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무원 A씨의 구조 인계 요청이 없이 그냥 정상적인 임무만 수행하고 있었다고 평소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군은 그러니까 북에서 먼저 경고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을 구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바로 그런 증거가 안 됩니까? 하이원은 이제 이 씨가 NLL 북쪽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째서 구해달라 돌려달라 이런 소리를 하지 못했냐 하고 물어보고 또 다른 일도 아니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도중에 북측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온 거 아니냐 하고 딱 다붙였습니다. 해군 측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했습니다. 국제상선통신망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적이 다르거나 뭐 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연락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제 표준 통신 채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신 채널입니다. 어느 나라라도 어디서라도. 이거는 쌍방이 주고받는 교신이 아니고 일방적 통신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예? 이날 해군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북측의 경고방송하고 그에 대한 대응은 쌍방이 주고받는 교신이 아닌 일방적 통신이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또 북한이 평상시에도 NLL 일대 수시로 이런 경고방송을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매일 수시로 경고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 군이 수색 구조 요청을 게을리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의 경고통신이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 한다고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달 22일쯤에 우리 군이 감청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 A씨를 발견했다 사실을 또 감청으로 확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날도 북한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먼저 경계를 넘어오지 마!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조 인계 요구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상부지시로 이 씨를 사살한 뒤에 시신까지 소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군 측은 뭐라고 그러냐면 국방부로부터 우리 공무원의 실종 사실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는 따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국방부로부터 우리 공무원의 실종 사실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는 따로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욱 국방장관은 북한의 이씨 구조 요청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국감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무슨 리스크입니까? 북에다 액션은 구조 요청인데 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 뭐 리스크가 무슨 리스크입니까? 아니 우리 국민을 구해달라는 건데 경고방송하고 지금 그러니까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 건데 무슨 리스크가 있는 겁니까? 우리 측 첩보 자산이 이제 북한에 넘어간다, 뭐 노출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A씨의 구조 인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마치 무슨 특별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다라는 걸 자꾸 은폐 조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은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미스했다. 아니면 거기에 철저히 대응을 못했다. 한번 다시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이것을 무슨 리스크가 있다니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넘어가려는 그런 태도는 국방장관 태도로서 벌써 보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야당은 북한과 군사통신선이 끊겨가지고 소통하지 못했다는 정부의 그 변명, 설명 그것 믿을 수 없다. 딱 하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수석보좌관의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건 남북 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다는 현실이면서 긴급시에 남북 간의 군사통신을 통해 가지고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돌발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국제상선통신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건 그럼 뭐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진실은 항상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수색 작업 당시에 국제통신망으로 상선통신망으로 북측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 아닙니까? 수색 작업 당시에.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에게 살려서 넘겨달라 이런 말 한마디조차 못했다는 것, 이걸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군이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간의 북과의 어떤 통신 사실까지 숨겨왔다. 이런 것이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더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 말은 사안을 잘 모르고 하든지 아니면 알고서 이렇게 그냥 합리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측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인데 왜 거기다가 우리 사람을 살려달라 말 못합니까? 답답한 오늘이네요. 네. 이런 사실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실의 무기는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의 무기는 바로 진실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광풍의 시대다. 광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광풍이 오랜 광풍은 없습니다. 다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말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숨쉬는 바로 대한민국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정말 칠흑 같은 암흑과 차가운 sak풍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한 두서너 시간 뒤에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새벽 4, 5시 그 추위에서 그런 지점에서 볼 때 그러나 확실히 진리는 진리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